자,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역동적이었던 것만큼이나 4일이라는 짧았던 거래일에 비해서 참 많은 이슈, 키워드들이 오고 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관님, 일단은 이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 주실까요? 앵커님이 이제 서두에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와요. 맞아요. 네, 시장은 매일매일 변하고 생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을 정말로 복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고 뭐 시험을 볼 때도 그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성적이 안 나올 때 네, 복귀하기 싫지만 그래도 또 우등생 애들 친구들 보면 이럴 때 복귀 잘하는 애들이 그렇죠. 나중에 결국 또 먼저 앞서가더라고요. 그게 오답노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복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찾아보면 제일 먼저 한글날 연휴가 끼고 나서 우리를 기분 안 좋게 불안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이슈는 뭐니 해도 중동입니다. 저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이 뉴스만 계속 찾아봤습니다. 네, 저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뭐 예전 역사 공부처럼 네, 과거에 있던 뭐 사례들도 한번 또 보고 막 그랬는데 중동이라는 게 이제 뭐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유가 당연히 이제 중동 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하마스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는 좀 키워드였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출구 전략이라는 게 이제 좀 의외로 또 나왔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라는 그 회사의 제품들 뭐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다시 또 반복이 된다는 거는 뭐 조정 좀 살짝 하고 또 시세가 나오는 게 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도조라고 이제 테슬라의 그 슈퍼컴퓨터 잠깐 언급이 좀 됐었고 또 이제 중동 얘기 나오니까 빠질 수 없는 그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빈살만, MBS라고 하기도 하는데 빈살만.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좀 넣은 겁니다.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400만 하고 물음표 한 것도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한번 봐둬야 되는 사항이 좀 있었고. 수수께끼 같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변화, 그다음에 뭐 반대매매라는 말, 그리고 이제 뭐 마리화나, 그다음에 또 경제 지표 중에 제일 유명한 뭐 CPI, PPI.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인농기계, 뭐 순매도, 그린 수소, 뭐 휴식은 정말 쉬고 싶다는 의미에서 제가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WS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커밋도 간만에 또 나왔는데 이게 좀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나왔으니까 전쟁, 또 뭐 루마니아, 그다음에 뭐 곡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더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정신 없을 정도 시장이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자, 중동발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죠. 그 키워드부터 해서 뭐 자주 반복됐던 것들 또 나옵니다. CPI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양자 컴퓨터처럼 특정 테마들 자꾸 반복되는 흐름이긴 한데 자, 이렇게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보관님 키워드들 자세히 쭉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시장을 복귀하는 입장에서 이제 항상 저는 그림 일기 쓰듯이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데 CPI, PPI를 원래 좀 중요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PPI는 어떻게 보면 괜찮게 나왔고 CPI는 예상을 우리가 이제 다들 했어요. 예상이 예상보단 나을 거다 했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키워드가 없었다면 긴축은 더 강하게 갈 것이고 인상을 확실하게 할 거라는 게 될 뻔했는데 이 중동이라는 게 이제 다시 앞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중동 이슈가 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당연히 그 뭐 유가도 관련돼 있고 막 이러니까 유가도 출렁이고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의외로 또 이게 미국에는 아까 제가 출구 전략이라는 거 키워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제가 한 거지만 너무 2%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유가가 또 이 중동 전쟁 이슈가 아니어도 유가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 탓을 하면서 야, 그래도 근원은 안 올랐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이슈가 터지니까 유가가 올라갈 거고 그럼 또 연준에서는 자기네들이 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해서 중동 때문에 오히려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한다. 또는 동결을 빨리 이 기간을 빨리 끝내고 내년 미뤄졌던 그 인하 기간을 땡겨야 된다. 다시 이제 제자리. 병이 약으로 해석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충격은 있었지만
아마 수요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되게 그 이틀만 보면 그 화요일, 수요일 나오고 나서 수, 목 이렇게 보면 거의 V자 반등을 하려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힘이 있긴 있구나. 근데 이제 또 아쉬운 거는 아까 수급 얘기를 하고 순매도 얘기를 했지만 올라올 때 외국인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네. 네. 수요일 날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오후 되니까 재빠르게 얄미럽게 또 차익 실현하고 가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는 게 또 이 이슈들하고 같이 버무려져서 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그 연준의 그 정책에 대한 브레이크가 혹시 걸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원래 키워드에 좀 비둘기를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네. 네. 언제 내가 매였어? 라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립 서비스가 나오는 것처럼 예. 네. 그 예전에는 매파에 속했던 연준 위원들이 좀 비둘기적인 부드러운 얘기를 예전에 비하면 하면서 금리 동결. 그러니까 다음 FOMC에서 동결할 확률이 되게 커졌어요. 원래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뒀는데 동결로 일단은 굳어지는 것처럼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준의 자기네들의 그 약간의 미스를 좀 덮으려는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건 좀 개인적인 뭐 견해지만 그런 현상들이 저는 좀 나왔다 봅니다. 물론 이 현상이 이제 도화선이 됐던 거는 중동 전쟁인데 뭐 전쟁으로 희생이 된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그게 아주 나쁜 건 또 아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다시 좀 안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24시간 내에 가자 지구에 이제 사람들 대피하라 떠나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또 속보로 한 장 마감쯤 가까워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계속 일단은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또 빈살만을 왜 넣냐면 이 중동의 또 아주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나라도 큰 역할을 하고 근데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급하게 쓴 건지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저는 좀 장난기가 있어서 이게 의도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사우디가 하마스 편을 들어서 뭐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네. 편을 그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잘 해석을 하면 왜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아까 네, 그렇죠. 이제 앵커님 그 언론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국민의 편에 서서 네.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우디는 이쪽 편에서 이제 싸우게 되면 저쪽 편을 들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끔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출렁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 창호 앵커님이나 토마토 기자분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을 네.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네. 이 받아들여지는 게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게 속보로 뜨게 되면 사람이 확인할 때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투심도 그렇게 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아니라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속보가 나올 때는 뭐 어차피 만약에 늦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하지만 잘못된 걸 갖고 매매 이거를 활용하면 안 되니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문해력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네. 요즘같이 시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 이런 거 하나 받아들이면 이러다가 출렁이면 안 되지. 급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동발 이슈들이 계속 시장을 좀 약간 달구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방에 대한 그 지지력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그 키워드들 좀 보면은 키워드들을 예.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치료제가 이 뭐 비만이나 이런 쪽에나 신부전증 뭐 어떻게 보면 또 혈관 관련해서도 효과 있다. 그러니까 네. 저번에 저희가 잠깐 비만 관련 치료제들이 다 만병통치약이 되네요 하잖아요. 그렇죠. 당뇨, 네. 비만 뭐 이거저거 다 됩니다, 지금. 네. 비만이 없으면 만병이 안 생긴대요. 그렇긴 하죠.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와중에 또 좀 반응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데 움직였던 것들 좀 보면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런 뭐 노보노디스크 이슈도 있고 그러지만 뭐 다이어트 약 관련된 거, 바이오 제약들이 좀 반응이 계속 또 도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네. 실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네. 특히 많이 좀 움직였죠. 뭐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나왔던 게 오늘 나온 게 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는 떠서 음봉 만들고 오늘은 반대로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개인들 달려들면 약 올리고 자기들만 한 입 먹으려고 올라가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네. 이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 설명드린 게 딱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어제 음봉, 오늘 양봉을 바로 올려놓고 오늘 또 윗골이 달았는데,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이슈도 좀 있지만, 저는 이제 큐라티스였나요? 그 종목을 봤더니 네. 어제 급등을 한번 또 하더라고요. 또 오늘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좀 순환이 좀 됐던 것들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시장을 보면은 주도주도 있고 섹터별 개별 테마주들의 대장도 있지만 우리 시장의 대장은 우리가 추천했던 네. 삼성전자잖아요. 역시 어쩔 수 네. 없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누가 해주냐?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다름자죠. 1등 기업이고 그러니까.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좀 못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이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컨센서스를 자기네들이 높이 해놓은 거 아닐까라고 제가 장난처럼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바로 2분기보다 3분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면 일단 숫자는 좋게 찍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바닥을 벗어나는 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6천억에서 조 단위로 2조대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방을 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DDR5라든가 이런 교체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도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의 감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보고 실적도 그렇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된 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참고하고 네. 그 외 반도체를 보라고 이제 작은 종목들. 오늘도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또 괜찮았어요. HBM 이슈가 좀 있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HPSP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냈다가 좀 바닥 박스 구간을 만들던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오늘 한 7, 8% 정도 시세가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조정을 좀 거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 어려운 시장 오기 전에는 또 반도체가 지지부진했는데 반도체가 또 받쳐주는 역할도 했다는 거. 네. 저는 삼성전자 덕분에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또 삼성전자 아직 안 좋아요. 지금은 또 안 좋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중국에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도 안 좋고 자기네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었는데 아마 이제 곧 LPR, 우대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인하거나 동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시장에서 좀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존에서 한국에 이제 8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이런 게 아마존하고 관련이 있었나 하는 종목들이 맞습니다. 이것도 관련주야? 이것도 관련주였어? 이런 거. 근데 아마존이 KT하고 협력을 했다 그래서 KTCS라는 회사. 실제로 KT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KTCS는 좀 다른 쪽 일을 하는데 그냥 갖다 붙여서 약간의 소위 말하는 찌라시성 뉴스가 좀 많이 돌았어요. 네. 그 외에도 포CS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관련주였는지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관련주입니다. 나중에 또 아마존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그날 가장 강하게 갔던 애들을 한번 또 찾아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PI, PPI도 일단은 중동 이슈에 좀 저는 가려졌기 때문에 네. 예전 같았으면 이 CPI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좀 출렁했을 거예요. 더 네. 출렁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단 잘 버텼다.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끌어올리면서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였고 예.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소재 중에 하나였는데 원전이었습니다. 원전이요. 네. 정말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근데 하필 왜 이 타이밍? 그러니까 부각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게 박스 구간을 좀 지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우상향하다가 쉬고 있을 때 이런 뉴스 나오면은 날개를 달고 나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추락하다가 파다닥하다 맙니다. 네. 아니 그게 항상 원전 쪽에서는 네. 아쉬운 게 이슈가 이 정도면 꽤 크게 오르지 않을까 네. 싶었던 것들이 단발적으로 끝나고 오늘 G2 파워, 네. 한신기계, 우진 다들 떴다가 다 사그러들었어요. 맞아요. 또 물론 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 네. 분식회계 혐의를 갖고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게 또 악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 악재를 그래도 털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시장 이 분위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루마니아 쪽에서는 큰 기대를 했던 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주를 한다는 이슈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 안 좋은 자리에서 반응들이 빠르게 나왔던 거를 기억해 두는 건 또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네. 이런 여러 요소들이 좀 지나가고 있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것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시세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마존 관련이라든가 뭐 양자컴. 아, 그래요. 또 양자 나옵니다. 컴퓨터 테마는 사실 저희가 일찌감치 다뤘던 쪽이고 이게 죽었다 싶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이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데요. 저희 그냥 공치사를 하자면 예. 어차피 양자컴은 한 번에 끝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는 지금 뭐 시들에 있지만 나중에 뭐 컴퓨팅이 그냥 일반적인 PC로 뭐 서버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렇다 보면 나중에 양자컴에 대한 이 수요가 되게 더 커질 건데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 개발하는 이슈들도 계속 나오면서 뭐 엑스게이트라든가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뭐 KCS, 우리로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견지명으로 몇 달 전에 했다는 걸 한번 잠깐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만 좀 신경을 썼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또 그 곡물 창고지대에 또 오늘 그렇죠. 뜬금없이 나빠요 거기. 그러니까 다시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또 아주 날개 단 것처럼 바닥에서 또 사르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랬고 또 그린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그 이슈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근데 그게 좀 다 예. 올라가려다가 멈춰요. 그리고 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한 애만 그냥 가벼운 애가 파다닥 하다 맙니다. 네.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린 수소를 좀 잘 봐야 될 어떻게 보면 이슈 중에 하나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뭐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이 뉴스가 나왔지만 이 수소 관련해서 이제 뭔가 정책을 이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다 묻혀버렸어요. 수소 얘기는 사실 계속해서 언급은 됩니다만 쭉 가는 경우들이 좀처럼 없습니다. 이 단가도 생산 단가도 지금 $5 정도거든요. 네. 기준치에. 근데 이제 $1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점점 내려가고 있고 좋아지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뭐든지 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묻혔던 한 주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순매도라는 얘기 그리고 무인농기계 얘기는 이제 잠깐 좀 무인농기계가 좀 반응이 좀 났지만 순매도는 외국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주일 내내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그 약세 구간에서 하락하는 추세 속에 돌발 변수까지 나왔던 시장입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은 키워드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총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더 눈여겨볼 뉴스 하나 있으면 덧붙여 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긍정의 아이콘 아닙니까? 네. 우리 토마토에서 항상 웃으면서 한다고 해서 다들 왜 저 신성원 전문가는 뭐가 좋다고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오해도 받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죠. 예. 건강하게 시장 이제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 어차피 우리가 지금 코스피 차트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는 흐름에서 중동 이슈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요. 네. 그리고 가던 게 못 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이 중동 이슈 나오기 전부터 좀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바닥에서 모든 게 다 소화되면 좋습니다. 차라리. 털 때 다 털어버리자. 그렇죠.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가 오히려 낫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드렸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CPI든 PPI든 다 중동으로 탓을 돌려서 이 긍정적 역효과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수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전 같았으면 예상보다 못 나왔어 이러고 그냥 그게 더 주가 되는데 야 괜찮아. 근원은 좋잖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해요. 안 좋은 상황이니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거에서도 좋게 해석을 하려는 게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눈여볼 거는 뭐냐면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그래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퓨런티어나 이런 종목들은 잘 버텼어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4분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보면은 자율주행은 이제 레벨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뭐 어차피 다 바닥입니다.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예전에 그 내가 자율주행 정말 좋아서 좀 관심 있었는데 했던 거 그걸 못 잡으셨다면 지금 잘 보면 버텼던 애들 잘 보세요. 아까 종목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뭐 퓨런티어 그 외에도 좀 많습니다. 한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또 바닥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는 명백한 겁니다. 무조건 뭐 지금 싸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죠. 확인을 좀 하고 지금 또 마침 실적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실적의 저점을 확인하는 한 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 그리고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업황을 봐야죠. 아까 삼성전자 얘기드렸으면 그 업황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쫓아다니는 친구들 네.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시의 흐름을 자세히 좀 뜯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닥까지 나오고 잠깐 들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점 긍정평가를 또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앞으로를 봤을 때는 바닥을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마디를 전해 주실까요? 네, 이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예.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뻔하죠. 네, 여러분들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인내와 여유라는 거.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 여유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와도 더 잘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인내와 여유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필요성 느껴봤습니다.